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여름 과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두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안토시아닌도 많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는 페놀성 피토케미컬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두를 고를 때는 단단하고 표면에 흠집이 없으며 꼭지가 마르지 않는 것이 좋은 자두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에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필지 분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의료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머지않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 노후 준비는 더는 먼 훗날의 이야기나 남의 일이 아닌 당장 준비해야 할 인생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일반적으로 은퇴를 눈앞에 둔 사람들의 고민은 은퇴 이후에도 예전만큼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기대되는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돈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은퇴 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20, 30여 년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요즘에는 일찍이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재테크에는 부동산을 비롯한 유무형의 자산 투자와 각종 연금과 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거나 도시를 떠나 제주도로 이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제주도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에 블록형 단독주택 택지 총 89필지를 분양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는데요. 요즘 제주 한 달 살이가 트렌드잖아요. 이에 딱 맞는 제주 동부 관광 밀집 지역에 입지해 있는 단독주택 필지 분양입니다. 나홀로 조성된 택지가 아닌 기존 마을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어울림 단지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이주택지로도 충분한 입지입니다. 이곳은 가족 단위나 동호인, 기업체 등 소규모 펀드로 소형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을 시공하여 힐링이나 휴가용 펜션으로 활용 가능한 입지라고 하는데요. 돌담 및 필지별 잔디를 시공하여 아름다운 대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상하수도나 전기, 오수 처리 시설, 단지 내 도로와 가로등 등 인입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추가 시설 투자비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대지조성 필지의 경우 선분양 후 시공 방식으로 필지를 소개한 것이 대부분으로 고객들은 대지조성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 필지는 필지된 개별 및 구분 등기로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내 토지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절토 옹벽이 없는 평평한 양지 바른 대지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름과 비자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어 관광객들의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며 중산간 지역임에도 일부 필지에서는 해수면이 보이는 풍경을 지녔다는데요. 그렇다면 주변 교통은 어떨까요? 분양하는 단독 택지의 단지 근처에는 7개 노선이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데요. 즉, 교통이 불편한 제주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국제공항과 버스터미널, 시내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보건소, 카페가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성산 일출봉과 해수욕장, 해변과 같이 제주의 명소가 인접해 있어 쾌적한 라이프 실현이 가능하다는데요. 저희 택지 주변에는 제주 신공항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대규모 공원 테마파크가 약 3만여 평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택지 주변 근처에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가 곧 오픈될 예정입니다. 한편 아무리 필지 분양이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분양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필지 분양 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주변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금 납입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더불어 단지 구성이 설계대로 조성이 꾸며져 있는지 여부도 알아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기대 수명 100세 시대가 되면서 재테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 필지 분양에 관심이 있다면 막연하게 고르지 말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분양하는 건 어떨까요? 현재 1단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곧 2단지도 7월 안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2단지 공원 부지에 테마파크 등의 개성 있는 주민공용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98세대인 만큼 단지 조성 및 입주에 힘을 기울여 단지를 제주의 유명한 테마파크 주택단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독주택으로서의 명목을 다지고 실입주자들이 손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륙에 있는 고객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가들의 건축 및 설계 제안 등을 제안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킨과 피자는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인건비와 식재료비의 상승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치킨과 피자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한 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창업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고 합니다. 더욱이 청년 실업과 함께 퇴직한 후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데요. 일반적으로 창업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외식 창업이라고 합니다. 외식 창업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 소자본으로 창업도 가능해 많은 창업자들이 선호한다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신중한 아이템 선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초보 창업자라면 손쉽게 운영이 가능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외식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합리적인 가격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반할 맛과 푸짐한 구성을 갖춘 치킨 피자 매장이 있어 화제라고 합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해 그 인기 비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집에서 편히 딜리버리로 피자 2판과 치킨 1마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높은 퀄리티의 치킨과 피자를 착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가성비 브랜드라고 자부합니다. 10년이 넘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가성비와 가심비의 정점에 서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한다는 이곳. 특히 치킨과 피자를 함께 파는 매장은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을 없애고 뛰어난 맛과 보다 나은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데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배달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을 메뉴인 치킨과 피자를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는 브랜드이며 이러한 메뉴 구성은 보기 힘들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치킨, 피자 등 단품 메뉴로도 팔지만 세트 메뉴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바삭바삭한 치킨과 다양한 토핑이 얹어진 피자로 구성된 메뉴부터 피자 2판과 치킨 1마리로 구성된 메뉴, 그리고 치킨 2마리와 피자 1판으로 구성된 메뉴 등 다양한 세트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친구들끼리 배달시켜 먹기 좋다고 합니다. 요즘 치킨이랑 피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주 먹지 못했는데 여기는 착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치킨 같은 경우 국내산 냉장닭 9호 사이즈로 주문 즉시 크리스피하게 튀기고, 피자 같은 경우 저온 숙성에 수제로 잘 펴서 토핑을 올려 굽는다고 하는데요. 치킨과 피자 세트 메뉴 외에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바비큐 폭립과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한 오븐 스파게티, 그리고 건강에 좋은 흑미도우를 사용한 피자까지 3개 음식이 세트로 구성된 메뉴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괜찮고 구성도 마음에 들어서 자주 포장해 가거든요. 거의 주말에 한 번은 들을 정도라 단골 다 됐어요. 이곳은 세트 메뉴가 인기이기 때문에 일이 힘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간편한 메뉴 시스템화를 통해 초보자도 약 6분 정도면 조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본사에서 다양한 창업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점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 메뉴를 먹을 수 있고 맛도 좋아서 남이 하기 전에 먼저 창업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원래 하던 가게를 빨리 정리하고 바로 오픈하게 되는데요. 일단 창업 비용으로 많이 저렴하고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마진이 중요한데, 사실 일반 치킨 브랜드 2건 정도 판매했을 때 마진이 한 건으로 충분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6개월 정도 되니까 한번 음식을 시킨 분들은 피자와 치킨이 생각이 나면은 저희 가게에서 주문을 하게 되어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창업 시 가맹비와 교육비, 물류 이행 보증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오픈 지원과 각종 광고 지원 및 매장 운영 노하우를 전달하며 본사에서 정육을 지원하여 반값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인 치킨과 피자. 하지만 가격이 너무 부담된다면? 이제는 합리적인 가격에 치킨과 피자를 모두 먹을 수 있는 매장에서 배달시켜 즐겁게 먹는 건 어떨까요? 국내 가맹점 300개를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손님이 만족하는 음식의 퀄리티와 양을 제공하며 그에 따른 점주의 이윤을 극대화하여 폐업 없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는데요. 요즘에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플란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임플란트 중에서도 무절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치아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 기능과 정확한 발음을 돕는 언어적 기능,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는 심미적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구강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거나 소실되기도 한다는데요. 치아를 상실할 경우 과거에는 브릿지나 틀니 등 보철 치료가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자연스럽게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치료 비용 자체가 낮아진 상황이고 한국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치료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진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티타늄 뿌리 위에 나사를 통해 치아 모양 인공치를 연결해서 자연 치아처럼 기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데요. 잇몸 잠기형 임플란트와 노출형 임플란트 등 다양한 종류의 임플란트가 있으며 그중 무절개 전용 임플란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존 무절개 방식은 원래 잇몸 잠김형으로 개발된 임플란트를 용도만 변경해서 절개만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고, 무절개 전용 임플란트는 개발 단계부터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목적화되어 만들어진 임플란트입니다. 특히 무절개 수술을 위해 개발된 전용 기구들이 효율적인 수술을 가능하게 해줘 임플란트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고, 또한 임플란트의 몸체의 모양이 무절개 방식에 유리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무절개 전용 임플란트 진행 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몇 가지 드릴 과정을 거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된다는데요. 수술 직후 컴퓨터로 촬영을 해서 당일 또는 며칠 내에 최종 보철물을 만들기도 하고
임시 치아를 만들어 붙이는 경우도 있으며 수술만 해놓고 몇 개월을 기다려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2차 수술이라고 하는 추가 수술 과정이 없고 처음 수술 과정에서도 절개 및 봉합이 없어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 간단한 편이라는데요. 무절개 전용 임플란트 외에도 무절개를 기반으로 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절개로 진행하니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후의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술 시간 자체가 단축됩니다. 그리고 특수 진단 핀과 전용 내비게이션 드릴을 사용하므로 절개를 하지 않음에도 정확한 잇몸뼈의 위치에 수술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수술 외에 부가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 내원 즉시 수술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달리 잇몸과 잇몸뼈의 3차원적 관계를 즉시 확인하여 수술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술 과정에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와 방향의 변경이 매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절개 임플란트에는 당일 임시치 완성 임플란트와 당일 보철 완성 임플란트가 있다는데요. 이 두 임플란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절개로 임플란트를 식립해도 임플란트와 잇몸뼈의 초기 결합 강도가 약한 경우에는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지 않고 임시 보철물을 장착하여 잇몸뼈와 임플란트의 결합 강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최종 보철물을 다시 장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경우에는 치유되는 과정에서 잇몸 라인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동안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있다가 몇 개월에 걸쳐 잇몸 라인이 안정된 후에 다시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 장착하게 됩니다. 전체 틀니를 사용하고 있던 경우 위턱과 아래턱의 교합관계가 안정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초기에 임시치아를 장착하다가 나중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미 발치해서 잇몸이 다 아문 상태에서 무절개로 식립해 임플란트 초기 과정이 잘 나올 경우 당일에 최종 보철물을 완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무절개 전용 임플란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술자에 의해 수술되어야 한다는데요. 잇몸을 열지 않는 테크닉이므로 무절개 수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섬세한 손기술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아는 평생 동안 사용해야 하는 부위 중 한 곳이지만 만약 치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디지털 기술로 더욱더 정교하고 안정성 높게 식립을 할 수 있는 무절개 기반의 임플란트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많은 분들이 치과에 내원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겁부터 먹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 과정 자체는 간단합니다. 출혈과 몽도 거의 없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에서 수술해주는 치과의사와 대화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환자 친화적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빨라 시간적으로도 매우 유리하고 뼈이식을 최소화하므로 비용적 절감 효과도 큽니다. 또한 80대 이상 고령 환자들도 무리 없이 치료받을 수 있을 정도의 보존적인 치료라 기존에 잘 맞지 않는 틀니를 사용하면서 식사에 큰 불편을 겪던 어르신들에게 좋은 치료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기 위해 또는 퇴직 후를 대비해서 무인 매장 창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비교적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인 마트 브랜드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는데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매번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인건비나 정해진 비용을 쉽게 줄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 트렌드가 바로 무인 점포 창업이라는데요. 무인 점포는 말 그대로 직원 없이 운영하는 점포 창업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빨래방과 코인 노래방은 물론 스터디 카페와 밀키트 전문점,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무인 점포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충남에 위치한 한 무인 매장. 이곳은 무인 시스템이 도입된 마트 브랜드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먹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문구류와 스티커 사진관이 갖춰진 곳이라는데요. 호종훈 점주는 어떻게 해서 무인마트 창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부업으로서 접근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피해가 가장 적으면서도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 수입을 더 만들고 싶었고요. 이 조건에 적절한 사업이 무인 창업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것들을 알기 쉽게 명료하게 한데 정리해 놓은 소자보험 무인 창업 관련 책을 읽고 자신감을 얻어 무인마트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잘 띄면서 따뜻한 이미지를 주는 노란색을 포인트 컬러로 하여 고객들의 주목을 끌며 깔끔하면서도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한 이곳. 내부 하단에는 아이스크림 진열대가 있고 상부에는 과자와 젤리, 초콜릿, 그리고 수입라면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한가득한데요. 특히 냉동고 안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밀푀유 나베와 볶음밥, 부대찌개, 스테이크 등 식사류와 안주로 먹기 좋은 밀키트 자판기도 구비되어 있어 매장에서 간편하게 구매해 먹을 수 있다는데요. 요즘은 가족들이 핵가족이라 직잖아요. 그래도 많은 음식을 해놓으면 불편한데 이렇게 딱 해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간편해요. 그리고 그때그때 구입할 수 있어서 좋고 하여튼 제 마음에 싹 들어요. 먹거리 외에도 문구류 코너가 따로 있다는데요. 스티커와 수첩, 펜, 장난감 등 학교 앞 문구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들이 진열되어 있어 아이들이 직접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계산대는 무인으로 운영되며 옆에 비닐봉지까지 비치되어 있어 비닐봉지를 꺼내고 사고자 하는 물건을 바코드에 하나씩 대면서 봉지에 담고 결제하면 된다는데요. 매장 한켠에는 스티커 사진기가 마련되어 있다는데요. 친구나 가족, 연인과 함께 재밌는 표정이나 행동을 취해서 즐겁게 사진을 찍으며 소소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 찍는 기계가 시내에만 나가야 있는 건데 이렇게 아파트 옆에서 간단하게 바로 찍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인 매장이라도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나 바라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팅 플랫폼을 지원한다는데요. 이러한 무인마트는 고객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큰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 사업의 최대 장점대로 최소의 기회비용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본사 대표의 자유로운 경영 내규 덕에 내가 내 물건을 직접 발품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 더욱더 좋습니다. 갈수록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창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직원 고용 없이 무인으로 운영하며 관리도 편한 무인마트 창업을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무인 창업은 적은 돈을 들여 투자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보통은 무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드는 우려는 도난 문제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매장의 경우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압도하는 크기의 스크린이 고객의 행동을 파악합니다. 심지어 심야 시간에는 카드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도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 실시간 매장의 상황과 온도, 습도에 대한 경고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오른 물가를 비롯해 인건비, 공과금은 자영업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부담스럽게 다가올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무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고 문제들을 예방할 방법을 더한다면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암이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암은 위암과 대장암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위암과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을 꼽으라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암은 국내 사망 원인 1위로 2021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의 약 26%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암이 진행될 경우 암세포가 주변의 신체 부위로 전이가 되어 증상의 범위가 확산될 수 있으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데요. 5대 주요 암으로는 간암과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이 있으며 암 가운데서도 발병률이 높은 암은 위암과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위암이란 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원칙적으로는 위에 생기는 모든 암을 일컫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주 위 점막의 샘세포에서 발생한 위선암을 말합니다. 위선암 외에도 드물게 림프종이나 간질성 종양, 육종, 그리고 신경 내분비 종양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장암 또한 결장과 직장에 생긴 악성 종양을 총괄하는 말이고 위암과 마찬가지로 선암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위암의 경우 속쓰림이나 메스꺼움, 구토, 복통, 흑백변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장암 환자 역시 초기에는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하며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경우 소화장애나 혈변, 복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위암과 대장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위암, 대장암 모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환경적 요인으로 자극적인 음식이나 술, 담배, 탄 음식, 훈제 음식 등이 있고 유전적 요인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도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의 50%에 육박하는 감염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균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술, 담배, 그리고 과다한 동물성 지방 섭취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성 장질환 등의 복합적 원인이 있습니다. 조기에 위암과 대장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는 필수라고 합니다. 위 내시경은 카메라가 달린 호스 모양의 기계를 환자의 입을 통해 삽입하여 식도와 위, 십이지장을 관찰하는 검사로 조직 생검 겸자를 이용한 조직 검사도 가능하다는데요. 또한 위암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도 위 내시경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카메라가 달린 호스 모양의 기계를 항문을 통해 맹장부까지 삽입하여 말단 회장부를 살피고 내시경을 회수하며 상행결장과 횡행결장, 그리고 하행결장과 S자 결장, 직장을 살핀다는데요. 중장년층에 발생하는 위암은 대부분 장형위암으로 장상피 화생을 거쳐 선종, 위선암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코스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되는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장상피 화생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매년 위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서 암이나 선종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으로 진행되는 본변 자멸 검사로는 대변 속에 피가 있는지 여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진행된 대장암이 아니라면 대장암이 진짜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꼭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 대장암의 씨앗인 선종을 미리 제거한다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 조기 위암으로 판명된 경우 위암 조직의 분화도와 궤양 유무, 암의 침윤 깊이를 기준으로 많은 경우 내시경 점막하 박내술이나 점막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되면 전기가 통하는 올가미를 넣어 용종을 잡아 절제할 수 있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요. 내시경으로 위암이나 선종 조직을 절제한 이후에는 인위적으로 위에 궤양이 만들어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과 약물을 통해서 위를 보호하고 정기적인 내시경을 통해서 검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 용종 절제술이나 점막 절제술을 시행했다면
대장벽 절제 부위에 인위적인 상처가 남게 되지만 대부분 2주 이내에는 스스로 아물게 됩니다. 하지만 복통이나 혈변 증상 등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용종 절제술 후에 추적 내시경 검사도 중요합니다. 용종의 크기와 개수 그리고 조직학적인 분류에 따라서 짧게는 6개월 그리고 길게는 5년 후에 추적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국내 5대 암으로 꼽히는 위암과 대장암은 발병률이 높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이제는 정기적인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 위대장 건강을 지키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젊을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재테크 방법 중에서도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상품 중에서 렌탈 하우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라고 합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인데요.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을 멈추고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삶의 리스크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은퇴 후에 길어진 삶에 대한 대비책으로 연금이나 보험, 부동산 투자 등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재테크 방법 중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오피스텔과 지식산업단지, 그리고 외국인 임대 전용 렌탈하우스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및 미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렌탈하우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군을 상대로 하는 렌탈은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영해 거주 주한미군 및 미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형 임대사업을 말합니다. 임대료의 지급 주체가 미 국방부로 미납 걱정이 없으며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에 의해 2060년까지 전체 주한미군을 유지하도록 확정되면서 안정한 수요 확보로 인하여 향후 40년간 공실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주택과에 등록된 검증된 공인중개사가 임차 관련 대리 업무를 대행하여 자산관리 측면에서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수한 상품입니다. 주한미군 및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렌탈하우스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군 기지 주변에 대규모의 단일 렌탈하우스가 공급된다고 해 그 현장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렌탈하우스는 경기도 내에 자리한 미국 마을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및 군 관계자들은 미국 주거 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주거 환경과 단독 주택 단지를 선호하는 추세여서 저희는 미국 현지의 주거 문화를 그대로 실현한 곳입니다. 이 단지는 최초 기획부터 단순 외국인 임대용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단지 조성이 아닌 한국 속 미국 마을 조성을 기획으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 건축 설계를 적용한 이곳. 주택은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1층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사적으로 용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프라이버시를 중점으로 한 개인 공간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택 내에 백야드와 바비큐 시설, 차고가 갖춰져 있는 전형적인 미국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았다는데요. 저희 단지에는 럭셔리한 미국식 클럽하우스와 입주민 전용 클럽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클럽하우스 시설은 야외 수영장과 야외 이벤트 공연장, 아동 시설과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컨시어스 데스크, 연회장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당구장, 바비큐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프라이빗한 생일 파티나 지인과의 사교 모임을 가지기에 아주 좋습니다. 렌탈하우스를 알아볼 때는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단지가 위치한 곳 가까이에는 미군 부대를 비롯해 관광단지와 대형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단지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다양한 교통망 확충 사업도 전개되고 있다는데요. 2024년에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며 KTX 개통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을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단지 주변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복합 업무, 상업시설, 대규모 중앙공원 등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주변의 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의 관광단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무턱대고 렌탈하우스 분양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우선 렌탈하우스를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렌탈하우스는 준공 후 주한미군 하우징의 심사를 받아 렌탈하우스로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분양 당시 렌탈하우스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준공 후 주한미군 하우징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공실이 생긴다고 하면 수익률의 염이 없어지며 특히 렌탈 주택은 임차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갖춘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렌탈하우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렌탈하우스를 눈여겨보고 있다면 내부 구조를 비롯해 주변 인프라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꿈조차 갖지 못하거나 꿈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소속된 박은숙 강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된 건가요? 네, 저희 회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외부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스스로 꿈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자존감과 리더십 향상 등 건강한 성장을 돕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 중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이 지원하여 선발합니다. 프로그램 강사들은 청소년 학습 코칭 TLC 자격을 기본 자격으로 취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부모 코칭, 커리어 코칭, 진로 능력 상담 등 다양한 전문 코칭 자격을 가진 코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료한 청소년들이 2,500여 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서울에서 위치한 본사 또는 각 거점 지역에 지정된 장소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복지관 등 기관에서 신청을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공개 과정은 블로그, SNS를 통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또는 기관에서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요, 교육 기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메일 등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 앱 채널을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은 자존감 향상, 리더십 개발, 그리고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다라는 시간을 통해서는 내 안에 더 큰 나를 발견하고 성장해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목표나 시간 관리 시간에는 목표 틀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통해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 안에 보물찾기 시간을 통해서는 감사의 의미와 방법을 알고 실습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요.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공부에 쫓겨 자신의 강점과 목표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한 친구들에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라는 것,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위해서 기꺼이 노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의해서 주어진 목표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후기 설문조사를 보면 만족도 10점 만점에 9.4 이상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라는 등의 후기가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루기 위해 기꺼이 어떤 노력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혼 등의 이유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부모 육아 멘토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셨나요? 제가 육아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는 편인데 그날은 싱글데디 한 분께서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분과 코칭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을 받고 있고 또 그 상처들이 우리 아이의 인생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돕고자 이렇게 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이혼 가정 자녀의 정서는 불안한 편인데요. 이 불안함은 곧 문제 행동을 야기하기도 해요.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가 덤덤해 보일지 몰라도 아이 속마음으로는 헤어진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평소와 다른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을 하거나 아니면 평소와 다르게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을 그대로 방치하시다 보시면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부모와 소통의 단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결혼에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한부모 육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녀를 혼자 육아하시다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잘못된 양육 태도로 우리 아이와 멀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점은 우리 아이와의 안정된 애착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양보다 질이거든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시면 충분히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애착 형성에 가장 중요한 건 스킨십인데요. 훗날 우리 자녀에게 사랑받는 싱글데디 싱글맘이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매일 아침에 우리 아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아이를 10분 정도 꼭 안아줘 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로 잘 잤어? 밤새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은 아이는요,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랑을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의 식습관은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요? 당장 우리 아이가 편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습관은 말 그대로 식사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즐겁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김치를 편식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김치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김치에 유산균도 있고 김치 많이 먹으면 응가도 잘 나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런 방법보다는 빨간색 김치네, 빨간색 아빠가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볼까? 입에 넣었더니 아삭아삭 소리가 나네. 이렇게 뭔가 편안한 분위기로 아이에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교사를 구해야 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심리학자 에릭슨은 우리 인간 성격 형성의 시기를 단계별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1세는 신뢰감을 형성하고 3세는 자율성, 그리고 5세는 주도성을 기른다고 하는데요. 즉 우리 아이들의 지금 시기가 성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 양육자의 태도가 우리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돌봄 교사를 구하실 때는요, 우리 아이의 성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분이신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육 가치관이 잘 맞는지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5살 아들을 키우고 계시는 싱글데디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전 아내분께서 외도를 하셔가지고 이혼을 하시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싱글데디의 어머님, 할머님이시죠? 할머님께서 아이 앞에서 우리 엄마의 흉을 좀 보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할머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른들께서 주변에 아이가 있으시다면은 대화하실 때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현재 작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작은 문제는 곧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혼을 통해서 싱글데디나 싱글맘들께서 본인 스스로가 사실 정말 힘들고 시련이 닥쳐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현재라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조금만 방치해도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기 때문인데요. 도움이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면 냄새를 차단할 수 있고요. 물과 소주를 3대1의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로 뿌리면 벌레가 꼬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부패가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